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보여주기라는 족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며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이 있죠. 결혼식은 성대하게 해야지 체면이 서지. 장례식에도 조문객 많아야 자식이 잘한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온 우리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인생 최대의 보여주기 이벤트처럼 여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를 올가매고 있죠. 누군가는 결혼식을 사랑의 약속이라 하고 장례식을 마지막 배웅이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에서는 품앗이, 체면, 인맥 관리의 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예요. 사례 1. 68세 김영수 씨의 장례식 고민. 김영수 씨는 은퇴 후 매일 산책하고 아내와 TV 보며 조용히 지냅니다. 자식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니 점점 인간관계도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농담처럼 말했대요. 여보, 우리 장례식에는 과연 누가 와줄까? 그 말에 김영수 씨는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죽으면 조문객이 너무 없어서 초라해 보이면 어쩌지? 사람들이 자식들 욕하는 거 아니야? 결국 인생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 어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죽고 난 뒤에 체면까지 걱정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례 2. 62세 정미숙 씨의 결혼식 부담. 정미숙 씨는 늦둥이 딸 결혼 준비로 고민이 많습니다. 딸은 스몰 웨딩을 하고 싶어 했지만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결혼식이 장난이니? 체면이 있지. 내 엄마는 친구도 많은데 어디 얼굴 못 들게 하려고? 결국 대형 예식장, 뷔페, 드레스, 사회자, 축가, 답례품까지 체면을 위한 풀패키지가 예약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미숙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거라면서 왜 이렇게 남 눈치만 봐야 하는 걸까? 사례 3. 70세 이대호 씨의 인간관계 허무감. 퇴직 후 사람 만날 일도 줄고 모임도 안 나가게 된 이대호 씨는 요즘 연락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장례식장 품앗이를 다니던 시절엔 매주 얼굴 보던 지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죠. 그러던 중 친구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물었답니다. 회장님, 요즘 어디서 뵙기 힘듭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반가움도 잠시, 돌아오는 길에 이대호 씨는 씁쓸했대요. 결국 내가 사람들 만나러 다녔던 건 내 장례식에 와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 결혼식과 장례식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관계는 곧 자산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라 인맥 관리의 장으로 자리 잡았죠. 그 안에는 보여주기, 체면, 품앗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숨어 있습니다. 결혼식에 많이 오면 이 집안 괜찮네 소리 듣고 장례식에 많이 오면 자식들이 사람 구실했네 소리 듣고. 하지만 이 문화의 본질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과 배려보다는 체면 유지와 허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전문가 인사이트 1. 일본의 변화.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허례허식 문화를 없애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결혼은 서류만 제출하고 끝내는 커플이 늘어나고 장례는 가족장 혹은 시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장례식이 간소해지면 상주도 덜 지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결혼식도 서류혼만 하면 축의금이나 예단, 패백 같은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죠. 전문가 인사이트 2. 존엄사 도입의 의미. 존엄사가 합법화되면 언제까지 아프고 언제까지 가족에게 짐이 되어야 하나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는 사회에서 존엄사는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이자 남은 가족에게도 보여주기식 장례가 아닌 진짜 이별의 시간을 줄 수 있겠죠. 전문가 인사이트 3. 은퇴 후 인간관계의 재정의. 은퇴 후에야 비로소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그동안 유지해온 인간관계 중 상당수가 내 결혼식, 내 자식 결혼식, 내 장례식에서 체면을 지켜주길 바라는 품앗이였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행복한 은퇴, 평온한 노후를 위해서는 목적 없는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목적 없는 관계란 그냥 좋으니까, 그냥 편하니까 이어가는 관계입니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의 안부와 마음을 나누는 관계죠.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식, 장례식, 인간관계 모두 남들이 뭐라 할까? 대신 나는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을까?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허례허식 없는 결혼식, 조용한 장례식,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인간관계가 아닌 서로를 위한 인간관계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니고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의 결정입니다. 결혼식도 장례식도 인간관계도 모두 내 삶을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일 뿐이니까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 용기, 이것이야말로 은퇴 후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감정적 공감과 사회적 현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게요. 은퇴 준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팁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결혼식과 장례식의 간소화, 실제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결혼식부터 얘기해 볼게요. 요즘 스몰 웨딩이나 마이크로 웨딩이 대세인 이유가 있어요. 결혼식 규모가 줄면 부담도 줄고 진짜 의미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 사례로는 서울의 한 커플은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인척만 초대해서 20명 내외로 식을 치렀어요. 비용은 전통적인 대형 예식장의 15 수준인 300만 원대였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결혼식 예산의 6,070%가 장소 임대, 음식, 답례품 등에 쓰인다고 말하는데 이를 과감히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팁. 예식장은 소규모 이벤트 가능한 카페나 갤러리로 선택하면 비용 절감 효과 큽니다. 사진과 영상 촬영은 전문 업체에 맡기되 단기 계약이나 패키지 가격을 비교해 꼭 합리적인 곳을 고르세요. 친구들이나 지인에게 사회자나 축가를 부탁하는 것도 분위기 살리는 동시에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장례식도 간소화가 가능해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평균 장례식 비용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대다수가 시설 사용료, 음식, 의뢰 비용에 쓰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가족장이나 간소 장례를 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가족장으로 진행하면 비용은 30만 5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지자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영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비용과 절차 모두 간편해집니다. 주의사항. 간소 장례라도 고인의 존엄성과 가족의 애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미리 장례 계획서를 작성해 두면 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존엄사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인간관계 관리, 은퇴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질이에요. 전문가들은 은퇴자에게 하루 30분씩 꾸준히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게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권합니다. 가령 매주 1번 가까운 친구와 커피를 마시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습관이 대표적이죠. 구체적 팁. SNS 같은 온라인 도구를 적극 활용해요.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도 메시지나 영상 통화로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목적 없는 관계를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서로 기대하거나 부담하지 않는 편안한 관계를 의미해요. 의무감 없이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만 주고받는 그런 관계요. 3. 인맥 관리에서 벗어나 나다운 삶을 위한 실천법. 마지막으로 보여주기에서 벗어나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소개할게요. 마음의 경계선 설정.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소 1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 내면을 돌보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사례. 65세 박정훈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일주일에 하루는 혼자 등산하며 마음을 다스린대요.
덕분에 이전보다 더 평온한 일상을 즐긴다고 합니다. 우선순위 관계 명확히 하기. 모든 인간관계에 내 시간을 똑같이 쓰는 건 불가능해요. 가족, 정말 가까운 친구, 그리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게 건강합니다. 4. 결혼식, 장례식 비용 및 시간 관리 팁. 은퇴 전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결혼식 비용은 통계상 평균 2천만 원 내외지만 스몰 웨딩으로 줄이면 30만 700만 원 정도까지 절감 가능해요. 장례식 비용은 평균 1,000만 원이 넘지만 가족장이나 공영 장례시설 이용 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투자 면에서도 간소한 행사가 좋습니다. 너무 복잡한 준비나 사후 절차는 은퇴 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5. 심리적 안정과 준비를 위한 조언.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누가 오지 않는다고 초라하거나 못난 사람이 아니란 점을 스스로 인정하세요. 주변 눈치를 덜 보는 연습, 나만의 행복 기준을 만드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나 은퇴 준비 프로그램에서 심리 교육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관계와 문화에서 벗어나 나답게 재설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결혼식, 장례식, 인간관계 모두를 내 마음과 실질적 행복에 맞춰 바꾸는데 작은 용기부터 내보면 어떨까요? 진짜 중요한 건 돈과 명예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진심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니까요.